지금 3,000원, 4,000원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다가 지금 예상보다 근데 확실히 많이 올랐어요. 3, 40은 기본적으로 먹는 것 같기는 해요. 아침에 딱 기분 좋게 눈 뜨자마자 보고 발찌만 넣고 누워서 놀아요. 이것도, 이 신발도 이게 그때 19,800엔인가? 지금 프리미엄 40만 원이 넘어요. 그때 한 3족씩 사놓고 팔았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잭슨입니다. 제가 오늘은 소개시켜 드릴 분이 있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일본 구매 대행을 아주 잘 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하면 매출이 잘 나는지 노하우를 같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비도 안 오는데 우산을 쓰고 있어요. 제가 이거는 우양산이라고 해서 네. 일본에서 유명한 WPC라는 브랜드군 제품이고요.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역시 셀러분이시네요.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북구 소재 집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일본 구매 대행 셀러 26살 정남주라고 합니다. 구매 대행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실까요? 제가 정말 집순이에요. 안 나가요. 집에서 할 수 있는 일 중에 돈을 벌어볼 만한 게 뭐가 있을까에 대한 생각도 어느 정도 좀 있었고, 일본 여행도 많이 다니고 일본 제품들을 너무 좋아하는 게 좀 커서 내가 직구를 많이 해보기도 했고, 고객들한테 이런 서비스적인 개념을 전달을 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구매 대행 하시기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나요? F&B 사업체에서 서비스직을 하고 있었고요. 서비스. 네, 일단 매니저 잡을 했었어요. 서비스직을 하셨는데 네. 구매 대행을 하시는데도 도움이 되셨나요? 그거는 확실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고객들 전화 받을 때나 CS 받을 때는 확실히 잘 유도리 있게 전달을 하는 실력이 좀 많이 생긴 것 같기는 해요. 그럼 일본어로 자기소개 한번. konnichiwa. 한국から参りました 정란슈と申します。今韓国で日本のものを売っているんでしたけど、逆に韓国のものを日本で売るつもりもありますよね。거의 현지인이시네요. 그러면은 사업자는 몇 개로 운영을 하고 계신가요? 계속 하나로 쓰고 있어요. 하나로만? 네, 굳이 여러 개를 내야 하면 저 관리도 안 될 것 같고, 안 좋은 얘기만 제가 좀 들어서 기억에 남는 걸 수 있지만, 막 9개 운영하시는 분들도 쿠팡 같은 경우에는 4, 5개 정지 먹고 관리하기 좀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저는 선택과 집중을 택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하나로 계속 열심히 플레이하고 있어요. 중국 쪽은 대량도 많고 하니까 사업자 여러 개 해야 되거든요. 지재권 이슈도 있고 해서. 그럼 일본은 하나만 운영해도 되겠네요. 네, 하나만 그냥 열심히 굴리고, 대신에 좀 플랫폼을 좀 많이 다양하게 다각도로 쓰는 건 좀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들어간 세팅값 말고도 전개장터라든지 크로켓이라든지 좀 브랜드 상품 위주로 좀 판매가 많이 진전되는 플랫폼들이 많으니까 다각도화해서 생각을 전환하는 게 좀 좋다. 그럼 사업자 하나로 지금 상품수는 몇 개일까요? 4,000개를 올려놓긴 했는데 거의 그 중에 나가는 매출이 20가지 상품군 내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나머지는 사실 혹시 언제 모르는데 하는 생각으로 냅두고 있는데 언젠간 아마 폐기 처리될 거다. 근데 계속 그거예요. 약간 반자동을 하면서 트렌드를 읽는 데는 도움이 좀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이게 갑자기 조회수가 많이 오르지? 왜 갑자기 이게 팔리지? 했던 애들이 좀 많으니까 감을 익히는 데는 굉장히 좋은 수단이라고 많이 생각을 해서 반자동은 아마 계속 쓸 것 같기는 해요. 유지는 하지만 실질적인 매출은 수동에서는 지금 많이 나오고 있긴 하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지금 매출은 얼마나 나오세요? 지금 3,000원, 4,000원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다가 3, 4천 사이? 네. 그럼 3, 4천에서 마진은 어느 정도 남아요? 지금 예상보다 근데 확실히 많이 올랐어요. 20%를 왔다 갔다 했는데 3, 40은 기본적으로 먹는 것 같기는 해요. 3, 40%요? 예, 한정품의 한정으로. 걔네가 근데 사실 제일 많이 나오기도 하고, 아예 못 먹는 애들은 거의 그냥 10%만 가져가도 괜찮은 애들도 있고 그래요. 그럼 대표님 아까 수동 방식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반자동 방식으로는 지금 어떻게 활용을 하고 계실까요? 반자동으로 업로딩을 하고, 네이버 상에서는 SEO 최적화라는 게 있잖아요. 네. 순위권 높게 위치를 시킬 수 있는지나 이런 것들을 네이버에서 한 번 더 약간 수정을 하는 작업을 해요. 키워드를 달 때도 좀 주의해서 간다거나, 상세 페이지를 뭐 내가 꾸미고 싶다, 판매가 어느 정도 일어나고 리뷰도 어느 정도 쌓였고 싶으면은 디자이너 분한테 외주를 들여서 계속 뽑고 컨펌하고 뽑고 컨펌하고. 브랜드 상품을 많이 하시는데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브랜드 하기가 좀 겁이 나거든요. 초보 셀러 분들도 하는데 괜찮을까요? 네, 괜찮습니다. 대신에 다른 샵에서 일본 구매 대행을 하시는 분들의 레퍼런스를 참고를 많이 하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중국 구매 대행보다는 괜찮네요. 파손율은 많이 없나요? 파손은 한 번도 없었어요. 재고 문제가 제일 큰 것 같고. 문제. 그럼 재고가 품절이 됐을 때 대표님은 어떻게 대처를 하시나요? 일단 구글링을
구글링을 엄청 열심히 하고요. VPN 우회를 했을 때 들어갈 수 있는 일본 웹사이트 상으로 들어가서 재고를 찾은 적도 있고, 아니면은 일본에다가 전화를 해요. 그 일본에서는 예를 들면 재고가 있긴 있는데 점포 한정, 점포에서 수령만 가능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근데 보통 그런 경우는 혹시 이거 내가 지금 여기 사는 곳이랑 멀어서 그러는데 여기까지 보내줄 수 있겠냐 해서 전화를 물어봐서 된다 해가지고 수령 방식을 점포상에서 배송 대행지 상으로 갈 수 있게끔 방식을 바꿔가지고 하는 편이에요. 그 일본 구매 대행은 VPN을 써서 하면은 이상한 사이트가 많다고 저는 들었는데 배송을 안 해준다든지 그런 사이트들이 되게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건 일본뿐만 아니라 브랜드군 제품 하다 보면은 그런 사이트들이 잘 걸려가지고, 브랜드 제품군 하시는 분들 아마 다 쓰실 텐데 스캠 어드바이저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서칭을 돌려보면은 이게 스캠인지 아닌지에 대한 리스크가 나와요. 리뷰들이 나오니까 한 번씩 참고를 해서 사이트에 대한 진위와 편집샵에 대한 약간 그런 거를 잘 파악을 하고 구매를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다. 그런 브랜드 상품을 어떻게 해서 소싱을 하고 계실까요? 저는 일단 브랜드에서 보내주는 메일을 다 읽고요. 아, 브랜드에서 그 광고로 푸시 알림오는 네, 그런 메일을 다 읽어요. 그러면은 트렌드가 뭐가 뜨고 있나? 이런 거를 좀 파악하기도 쉽고, 일본은 라인이라고 해서 한국에 카카오가 있듯이 일본은 라인을 위주로 많이 쓰잖아요. 라인에서도 애드성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와요. 만약에 할인 정보 이런 것도 다 라인으로 이렇게 오니까 라인도 한 번씩 들어가서 확인해보고 그러는 편이에요. 다른 셀러분들에 비해 차별점이 있는 소싱법이 있으실까요? 소싱법은 아니고 중간중간에 욕심이 나는 상품은 제가 좀 그런 걸 태워요. 저를 어필할 수 있는 일본어를 하는 사람이 직접 찾아드립니다. 이런 거를 수동에는 좀 그렇게 좀 몇 개 섞어놨어요. 제가 실제 점포에다가 메일 보내서 이렇게 구매를 하고 있고, 편집샵에도 전화를 해서 구매를 하고 있다 하는 거를 고객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가끔가다 그게 좀 2차 구매로도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고, 단골로 이어진다거나 좀 리뷰 같은 거 읽을 때도 뭐 사장님이 뭐 친절하시고 이러면서 직접 열심히 사주셔서 뭐 감사해요 이런 거 보면 저도 기분 좋잖아요. 저도 많이 경험치를 많이 늘리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게 아마 다른 셀러분들과의 차이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브랜드 제품은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정품 소명인데 네. 일본 구매 대행은 어떻게 소명을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라쿠텐 샵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 중소 편집샵들이 있잖아요. 뭐 스포츠 브랜드를 통합해서 판매하는 샵이라든지 밑에 이렇게 내려다 보면은 자기 편집샵에 대한 물류 창고나 오프라인 판매 샵에 대한 상세 정보들이 나와요. 구글 맵에다가 서치를 해보면은 뭐 골프점이면은 골프 전문 판매점 뭐 이렇게 뜬 게 있으니까 많이 참고를 해서 네이버 측에다가 소명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제가 실제로 가서 찍은 사진도 중간중간 실장도 가고 하니까 첨부를 해서 네이버에 여기는 어디에 위치한 편집샵이고 여기서 인보이스 같은 거 다 출력해서 보내면은 네이버에서도 오케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럼 셀러님만의 이런 노하우를 영상으로 한번 보여줄 수 있으실까요? 네이버에서 브랜드 정품을 소명을 하는 법, 자기가 판매한 제품이 정품 소명 관련해서 메일이 날라온다거나 그런 긴급한 상황이 생기면 라쿠텐에서 만약에 이런 거를 소싱을 해서 내가 판매를 진행했는데 이 제품에 관련한 내가 증빙 자료가 필요하다, 여기 들어가면 라쿠텐 업체 안에 알펜 그룹이라는 스포츠 전문 판매점이 입점을 해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구매를 해서 보내드리는 거고, 정품을 진짜 판매한 데인지에 대한 그게 소명이 필요한 거잖아요. 밑에 쪽을 참고해보시면 보통 이 부분 쪽에 주식회사 알펜이라는 주소 위치가 대강적으로 있어요. 이거를 끌어와서 확인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구글 맵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은 뭐 대략적인 정보들이 어느 정도 있어요. 기업 본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런 공식 페이지들을 네이버 측이나 이럴 때 메일로 증명 자료로 좀 첨부를 해주시면은 다 소명이 됩니다. 이게 그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도 다 되나요? 네, 미국이나 유럽도 다 통상적으로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 GPT를 활용을 해서 작업을 능률적으로 할 수 있는 법. 이건 도도타운에서 소싱한 친구인데 상세 페이지 상으로는 이미지는 깔끔하게 나와도 텍스트 상으로는 좀 말이 많죠? 지저분하게 돼 있네요. 네, 좀 약간 너저분하게 되어 있는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깔끔한 거를 좀 선호하는 편이라 이 도도타운 상에서 공식적으로 제공을 해주는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번역을 할 때 GPT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보통 해당 상품 번역해서 의역하고 테이블 단위로 만들어줘 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테이블 단위, 표 단위로 이렇게 형식이 제공이 돼요. 기존에 이렇게 긴 문장의 장문 형식의 텍스트보다는 이런 쪽이 더 보기 편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거를 한번 노션에다가 이렇게 긁어오면은 이런 설명들을 좀 깔끔하게 이용하는데 GPT를 많이 쓰고 있어요. 사이즈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것도 그냥 표 단위로
테이블 단위로 뽑아달라고 하고 이렇게 번역을 해서 바로 옮기면 이렇게 되니까 한 번씩 노션 같은데 이렇게 옮겨주고 이렇게 좀 보기가 좀 깔끔해지죠? 정품 설명하는 거랑 표 만들어주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보통은 이렇게 안 하거든요. 제가 볼 때 이 두 가지가 핵심이긴 해요. 지금도 뭐 좋아하는 게 있는 거 지금도 아니에요? 좋아하죠. 어릴 때부터 노래 같은 것도 피규어 모으는 거 좋아하고 그래서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취미가 그쪽에 다 포괄돼 있어서 일본 그럼 가시면은 며칠 동안 있다고 하세요? 한 열흘? 일만 하진 않고 솔직히 말해서 열심히 돌아다니고 우체국도 한 번씩 내가 직접 보내보고 바로 뛰는 게 너무 좋아서 그래가지고 가는 것 같아요. 힐링하고 문화체험이다. 런드리 가서 직접 빨래도 해보고 실생활 체험. 얼마나 좋아요. 여행 오는 느낌 딱 들고. 배틀 잘 나오는 던전. 관심 분야를 하다 보니까 이 작품 괜찮은데 또 찾을 수 있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원래 할 때 제일 잘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요새 생각이 많아서 더 힘들어요. 아침에 딱 기분 좋게 눈 뜨자마자 보고 발주만 넣고 누워서 놀아요. CS도 누워서 설명할 때도 누워서 지금까지 관심 분야의 그걸 보면서 소싱하는데 매출이 나와. 맞아요. 대신에 좀 오래 하고 있으면 좀 멍청해지는 기분 나서 좀 되도록 멍청해지는 기분 날 때마다 책 읽고 비즈니스 리뷰 읽고 강의 듣고 어쨌든 결과론적으로는 경영에 힘을 써야 되는 자꾸 내가 갖고 싶은 거 고객 하나 사면 나도 하나 사야지 이러고 있으니까 이것도 이 신발도 예쁘네 하고 샀는데 이게 그때 19,800엔인가 샀어요. 근데 지금 크림에 40만 원이 넘어요. 그때 한 3족씩 사놓고 팔았어요. 제 거 하나만 사고 그 온라인에다가 대행지로 보내놔요. 그거 나중에 시간 지나면 더 오르니까 안 나오니까 스탁이 없으니까 나중에 크림 보면 올라 있으면 또 팔고. 네, 처음에 안 되셨을 때 힘든 점이 있으셨을까요? 힘들었죠. 근데 뭐 안 돼도 꾸준히 앉아서 하면은 각자 도생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하니까 좀 마음이 좀 많이 편해졌던 것 같기는 해요. 긍정적으로 많이 생각하려고 했어요. 구매 대행을 하시면서 꼭 갖춰야 되는 마인드 같은 게 있을까요? 어쨌든 본인이 언젠가는 최종 자리는 경영이잖아요. 경영을 해야 할 생각을 좀 거시적으로 바라보고 하면은 지금 현재 하시는 일에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목표나 계획 같은 게 있으실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편집샵 개념으로 좀 만들어보고 싶은 생각이 좀 커가지고 제가 디깅한 상품들을 고객들도 다 좋아했으면 좋겠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제 자체도 좀 어느 정도 브랜딩을 하고 스스로의 가치를 좀 잘 태울 수 있을 만한 일로 전환을 해보고 싶은 게 제 목표예요. 요즘에 알리 테무 때문에 구매 대행이 망한다, 지금 시작해도 되나 이런 말들이 많은데 대표님 생각은 어떠실까요? 저는 그런 외부의 소리에 신경을 쓸 바에 본인이 어느 정도 그 자리에서 어떻게 다음에 그 방향성을 좀 생각하고 안 되면은 조금 슬퍼하고 피드백하고 하는 그런 경험들이 값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내 것만 열심히 하면 된다라는 마인드로 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에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까요? 다들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화이팅!